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8월 19일) 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022년 개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기업 포스코의 정권 교체기 패싱이 이번 정부에서도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포스코는 빠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HBM을 앞세워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가 과거 경영 위기가 오늘날의 성공 발판이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 김진양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고검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수고한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는데요.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윤석열 씨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의 최측근이자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재소환했습니다. 지난 5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조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022년 개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하는 형태의 3자 회담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 개최한 연쇄 회담을 마친 뒤 트루스 소셜에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며 회담 장소는 앞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두 정상의 회담이 열린 뒤 자신을 더한 3자 회담도 진행될 전망인데요. 3년 6개월간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을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 없는 기업 포스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곤욕을 치릅니다. 전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회장들이 패싱당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포스코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창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선임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주요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패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임명식에서는 장 회장을 제외한 10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고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는 포스코가 5대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불가피한 내부 사정 등이 있어 판단은 보류하면서도 과거 정권에서 포스코 회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패싱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준양 전 회장 시절부터 포스코 패싱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중국 국빈 만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권오준 전 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정우 전 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요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같은 포스코 패싱의 배경에는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 구조가 꼽힙니다. 공적기금인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정부의 개입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너 경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권의 입김에 따라 경영진 교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창욱입니다.
미국에서는 확대된 반면 중국에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신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상반기 매출이 미국에서는 늘어난 반면 중국에서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 장기화와 현지 경쟁 심화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미국 수출액은 33조 4천억 원으로 중국 수출액을 앞질렀습니다. 미국 내 생산법인인 삼성 오스틴 반도체는 매출 2조 2천억 원, 영업이익 4천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늘었습니다. 판매법인 매출도 22조 7천억 원으로 28%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국 시안의 삼성 공장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었고 판매법인 매출 역시 감소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시장에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현지 판매법인 매출은 24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국 매출은 15% 넘게 줄었습니다. 업계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 확대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중국 시장은 창신 메모리 등 현지 업체와의 경쟁이 거센 데다 반도체 자립화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의 비중을 간과할 수 없다며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명신입니다. H뱀을 앞세워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는 과거 도산 직전까지 갔던 위기 경험이 성장의 자양분이 됐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SK그룹은 18일 AI 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행사에 참여해 아사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SK를 만나면서 세계 최초 HBM 개발과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 원 달성 등 도약을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장은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이천 포럼 2025의 개회사에서 20여 년 전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사무실 형광 등을 빼고 냅킨 비용조차 아끼려고 손수건 챙기기 운동을 했던 회사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전신 하이닉스 반도체는 2000년대 말 메모리 업계를 휩쓸고 지나간 D램 가격 경쟁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곽 사장은 그 당시 하이닉스 반도체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설명하며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그 경험이 회사를 더 강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2년 SK그룹에 인수되면서 현재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개회사 끝에 그는 SK의 기업 문화인 수펙스, 추구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곽 사장은 수펙스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지향한다는 그 자체의 뜻을 넘어 끊임없는 혁신과 개선을 지속하자는 의미라며 수펙스 추구 정신이 오늘날 SK를 만들고 앞으로의 SK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상반기 삼성전자의 실적은 가전과 모바일 디바이스를 담당하는 DX 부문이 이끌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자체 개발 AP인 엑시노스의 성능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보도에 안정훈 기자입니다. TV 등과 모바일을 전담하는 DX 부문이 삼성전자 전반기 실적의 60% 이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요 제품인 스마트폰에서 퀄컴 등 외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비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DX 부문의 전반기 매출은 95조 2,874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62%에 달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호조가 주목됐는데 주요 제품별 매출 실적에서 스마트폰은 64조 6,385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DX 부문에서 원재료 매입액이 36조 629억 원으로 높게 책정되는 등 높은 AP 구매 비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갤럭시 S25, Z 폴드 7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A 델리트가 탑재되는 등 주요 제품에서 외부 AP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사 자체 AP인 엑시노스가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플립 7 탑재로 그치는 실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600이 개발 단계에 머무른 가운데 AP 비용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성공적인 제품을 내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토마토 안정훈입니다. 윤영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구조적 불황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재편을 위해 본격적인 교통정리에 나섭니다. 울산, 여수, 대산 등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NCC를 중심으로 설비 과잉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과거 부실업종 구조조정 사례를 참고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독려합니다. NCC 통합 방안으로는 정유업계와의 수직 통합이 거론됩니다. 정유사의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석화 업체가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석유화학 제품의 원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대표적 참고 사례로는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오일뱅크가 합작해 운영 중인 현대케미칼이 언급됩니다. 다만 정유업계와의 수직 통합까지는 갈 길이 멀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을 느낀 정유업계는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수직 통합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CC 규모가 어마어마해 떠안을 곳을 찾기가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LG화학의 경우 쿠웨이트 석유공사에 NCC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쿠웨이트 공사가 중국 석유화학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잠시 오디오 송출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2분기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LCC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합니다. 오세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주요 저비용 항공사들이 올해 2분기에 일제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790억 원, 제주항공은 419억 원, 진에어는 423억 원, 에어부산은 11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운임 인하, 경쟁 심화, 고환율, 고유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9월 중순에는 파라타 항공이 취항을 앞두고 있어 경쟁 심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LCC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수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오는 2027년 하반기에는 대한항공 계열 진에어와 아시아나 항공 계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통합 LCC로 출범할 예정인 데다 이스타 항공 매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LCC 산업은 생존을 위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정비사업주로 꼽히는 광명시 하안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총 13개 단지 2만 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 정비사업장인 광명 하안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명 하안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3, 4단지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는 신탁 방식 재건축이 확정됐으며 추진위원장도 선출됐습니다. 광명시는 이미 지난 5월 3, 4단지를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3, 4단지는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재 3,566가구에서 4,119가구로 늘어나고 부대 복리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서울과도 가깝고 또 교통이나 또 대단지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실소유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하철 접근성이 좀 불편한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인 거랑 관리 처분 이제 달려갈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시공사 입찰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정은 내년 상반기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공약으로 하안신림선 이제 추진을 해주신다고 하셨었고, 대형 건설사들도 하안주공단지의 재건축 물량 규모에 주목하며 사업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향후 사업 속도와 파급력이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하마평이 나돌고 있습니다. 신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차기 협회장 후보에 대한 하마평이 이른 시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형사 대표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직 서유석 협회장의 재출마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서 협회장은 임기 동안 종합금융투자계좌 지정 요건 구체화와 발행어음 인가, 요건 유예, 대체거래소 출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협회장 선거는 400여 정회원사가 분담금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표결권으로 진행되며 연말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이 확정됩니다. 아직 공식 출마를 밝힌 인물은 없지만 일부 거론되는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10월 중 후보 추천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상반기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여러 대외 변수가 작용한 결과인데요. 카드사들의 긴축 경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유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드사들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손 비용 증가 등 연이은 악재로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카드론까지 제동을 걸면서 하반기 실적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카드사 실적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요인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 사태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강행하면서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부담도 늘어나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으로 카드론이 신용대출 범주에 포함되면서 규제가 강화되어 카드사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앞으로도 채용 축소, 희망 퇴직, 조직 효율화 등 긴축 경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막 규제가 되고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영향이 좀 이제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뉴스토마토 유영진입니다. 8월 19일 화요일 점심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리듬은 스마트 TV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천 TTCO 받아가세요.